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오후 퇴원했습니다. 주치의인 숀 콘리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다면서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현재 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흡기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으며 지난 72시간 이상 열이 없었고 산소 포화도 수준도 정상이었다고 밝히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2차례 산소 보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 전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퇴원 소식을 알리면서 현재 자신의 몸 상태는 정말 좋다고 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훌륭한 약과 여러 관련 지식을 개발했다면서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20년 전보다도 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이후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에 상주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가 북한의 경제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소바주 전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즉 사회 기반 시설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 시절 1990년대, 즉 3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ublic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has not recovered from the collapse of the 1990s. The 1990s is the end of the cooperation with the Soviet Union. Soviet Union was a trading partner, but it was also a provider of spare parts, of equipment, and of course, DPRK depended on it very much.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로 전기 등 북한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률은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이며 또 북한의 수질과 의료 장비 부족 문제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 체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 it was at 50 deaths for 100,000 live births to 82 deaths for 100,000 live births. This is a very telling number when you know that for the rest of East Asia, excluding Japan, of course, the maternal mortality rate for the same period reduced by 72%.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북한 담당 국장은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해 각 개인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지 놀라게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종종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time the DPRK reinforces its system of social and economic control, it just creates all these new unintended inefficiencies, and in effect, it undermines its own goals when it does that. 스파도니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사업을 유지하거나 최근 북한의 고속도로에 요금 정산소가 등장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이나 보건과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들은 휴대전화처럼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중호 조지 워싱턴대 개건 교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립이 아니라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은행에 대한 3자 제재와 같은 추가 압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는 기류가 다소 엇갈립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공존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 문제의 지렛대인 만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며 중국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Yes, China can be a leverage on North Korea, but it's also important in this report we point out to support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that is South Korea, who's under threat from China, and that is Hong Kong, who was invaded by China in violation. Yes, w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to counter North Korean aggression.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helping Pyongyang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의회 내 이런 두 기류는 최근 발표된 대중국 법안과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난 7월 상정한 전략 법안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가능한 한 대립보다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의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대북 해상 거래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400여 개의 방안을 제시하며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새 대북제재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법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또 미국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구체적 행동과 제재를 연결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부친의 명예회복과 유해 송환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마른 체형을 가진 아버지가 38km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월북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증거라며 내놓은 설명 가운데 북한이 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총을 겨눈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당할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대진 씨는 이날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쓴 친필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유족 측은 한국 정부 당국의 월북 판정을 믿을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사건 당일 국방부 감청 녹음 파일과 공무원 피살 관련 영상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접견하고 미한 동맹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5일 최근 새로 취임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와 서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두 나라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벌어진 국가주도 사이버 범죄 활동 가운데 북한이 순위권에 들었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벌어진 사이버 범죄 활동 가운데
북한에 의한 범죄가 러시아와 이란,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북한 사이버 범죄 해커 집단은 김수키와 라자루스이며 이들은 주로 인권단체나 인도주의 지원단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범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관 소속 인물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거나 가짜 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이들의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뒤 정보 활동에 이를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